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경제학과의 전성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론스타 토론회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론스타 투자의 불법성과 정부 ISD 대응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왜 론스타 지배가 불법이냐, 그것을 우선 정확하게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론스타가 뭐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그리고 론스타는 그런 의미에서 범죄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또 론스타 행위에 대해서 감독당국으로서 감독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론스타 지배의 불법성에서는 룰이 뭐였고, 그런데 그 룰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의미로 살펴보겠고, 구체적인 증거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점에 론스타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 결과적으로 그게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룰에 어긋나는, 그리고 팩트를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이 두 개의 꼭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2007년부터 2008년에 론스타가 했던 거짓말의 핵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 과정은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지는 않고 감독당국에만 알려졌다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2011년에 론스타 탈출 과정입니다. 이 탈출 과정은 앞에서 지금은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인 2007년과 2008년 연간의 감독당국은 론스타 지배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눈을 감고 론스타 탈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투자로 투자 수익을 챙긴 론스타가 나중에 이제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이제 붓다리 건져내라는 식으로 ISDS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정확하게 대응을 하면 되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의 문제점이 뭐고, 그 결과 잘못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줄거리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환은행 지배 불법성에서는 먼저 룰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법과 관련해서 론스타가 절대로 충족할 수 없는, 그리고 무슨 거짓말을 해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은행법 16조의 2. 이 조항은 제목이 이제 비금융 주력자의 주식 보유 제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낯선 그런 이제 제목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제부터 난 눈 감을래, 그냥 먹튀, 이 말이 딱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절대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비금융 주력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은행업을 주로 하지 않는 자, 우리가 통칭 산업자본이라고 하죠. 그 산업자본인 사람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근데 그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100분의 4% 이상은 못 갖는다. 그러니까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명문 규정이고, 보유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감독당국이 오케이 하면 보유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여기 없습니다. 보유할 수 없어요. 감독당국이 도장을 100번을 찍어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돼 있다. 그럼 이제 비금융 주력자, 아까 간단하게 금융업을 주로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은행을 인수하는 자와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다 합쳐서 니네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동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동일인 중에서 은행업을 하는 회사와 은행업을 하지 않고 일반 산업자본 활동하는 회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업을 하지 않는 산업자본 회사를 우리가 비금융회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회사 전체의 자본총액을 분모해놓고 산업자본 활동하는 회사의 자본총액을 분자해 넣어가지고 그 비율이 25% 이상 되면, 그러니까 전체 회사 중에 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하지 않는 회사가 25%보다 더 많으면 그럼 니네 전체는 다 산업자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주 볼 내용이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인 중에 비금융회사만 쫙 추려가지고 요번에는 규모를 봅니다. 그 규모 변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자산인데요. 자산을 비금융회사의 자산을 다 더해서 그 자산 합계액이 2조 원 이상이면 설사 그 비중이 25% 미치더라도 산업자본이라고 보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산업자본의 정의이고, 우리는 그 중에 낙원 정의를 이용해서 론스타가 문제가 있는 동일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론스타가 여기에 딱 걸리니까 론스타가 피해가는 말이, 그 은행법 조항은 국내 회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외국인 투자자인 나 같은 론스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비록 내가 산업자본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외국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그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헛소리를 했던 적이 있고, 감독당국도 그 헛소리에 역성을 들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 판결 결정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 외국 산업자본의 경우에는 은행법의 적용이 배제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판사님이 방망이 빡빡 두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룰은 산업자본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은행을 가질 수 없고 외국 자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면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주장을 했나? 론스타가 이 조항을 몰랐나? 알았습니다. 그냥 이것이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많이 가지겠다. 보유 한도를 초과해서 가지겠다. 그러니까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런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2003년 9월 2일에 신고를 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고 접수 도장입니다. 여기 이제 종로구 내자동 223, 여기가 이제 이 사건을 대리했던 법률사무소의 주소고요. 뭐 금방 찾아보시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여기 변호사 세 사람은 다 김앤장에서 엄청나게 유능한 그런 변호사 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정확하게 룰이 뭔지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론스타의 신청 서류를 보면 서류 자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다가 동일인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형식상으로 인수하는 사람 말고 네 친구들, 너하고 친한 친구들까지 여기 싹 적어라. 그리고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금융 회사인지 아닌지를 적어라. 이걸 왜 적으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산업자본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적으라고 했던 것이고, 론스타는 나중에 뭐 외국 자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를 했지만 신청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회사의 자산총액, 자본총액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비금융 회사다, 어떤 회사는 금융회사다, 이렇게 동그라미, X표 다 쳐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비금융 회사의 자산총액을 보니까 7,661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조 원보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본총액은 요런데 회사인자의 자본총액 대비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의 비율이 21.26%다. 요 말은 뭐냐면 나는 25%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합치면 나는 비금융 주력자 기준으로 감옥에도 해당하지 않고 남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즉 나는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 주식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갖게 해달라. 이것이 이 당시에 주장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친구들 중에 자기한테 불리한 친구들은 다 뺐어요. 자기 이걸 집어넣으면 산업자본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는 놈들을 다 뺐습니다. 그 뺀 게 이렇게 됐어요. 요 급동건설은 넣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 두 개는 뺐어요. 스타타워는 강남에 있는 이제 테헤란로에 있는 높은 빌딩이죠. 여기 아직도 론스타 사무실이 있고요. 요번에 이제 ISD를 할 때 스타타워 매각 이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면 안 되는데 한국 당국이 세금 부과해서 내가 슬프다라는 게 ISD의 한 소송의 논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빼먹었어요. 이거 자기 편인데. 그리고 미국의 US 레스토랑 프로퍼티라고 통칭이 이제 USRP라고 하는데 이런 요식업 통상 우리가 이제 햄버거 회사라고 그런데 이런 음식점 체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을 2003년 6월 말 9월 달에 신청했으니까 가장 최근이 그 당시로서는 직전 회계 단위가 6월 말인데 6월 말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요것만 딱 더해도 2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딴 거 더하면 2조 원을 더 넘겠죠. 그러나 일단 요거 세 개만 더해도 2조 원을 넘기 때문에 론스타는 인수 신청 당시에 산업자본이고 산업자본이면 감독당국이 도장을 100번을 찍어도 은행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누락하고 산업자본이 아니에요. 내 비중은 21.26%고 내 총 자산은 비금융회사 총 자산은 7천억이에요. 2조 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로 은행을 인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인수할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과 2008년 들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